재미와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수학쌤 최연희 선생님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덧셈과 뺄셈을 열심히 공부한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은 덧셈과 뺄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단원 총정리 수학왕 도전 문제를 풀면 덧셈과 뺄셈은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빨리 우리 왕마트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왕마트 친구들! 신나고 즐거운 왕마트 27개. 이제 다 정리한 거지? 개수도 적었고. 그렇다 삐리삐리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삐리삐리. 얘들아, 음료수 먹고 해. 우와, 오늘 하루 종일 통조림 개수만 세웠는데 지워져 버렸잖아. 이 많은 걸 언제 다시 다 세냐고. 우와, 난 몰라. 미안해, 공룡아. 아, 몰라. 잠깐 삐리삐리. 오늘의 통조림 개수만 지워졌다 삐리. 그럼 덧셈과 뺄셈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삐리. 정말? 어떻게? 그건 나도 잘. 에이, 난 몰라. 저런 음료수가 쏟아져서 오늘 들어온 통조림의 개수를 써놓은 부분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표를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어제 들어온 통조림의 개수가 써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 통조림의 개수가 써있는 부분은 지워지지 않았네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오늘 들어온 통조림의 개수를 하나하나 다시 세지 않아도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68쪽에 있는 핵심 7을 봐주세요. 선생님이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요. 자, 꽃을 한번 볼까요? 먼저 빨간 꽃을 준비했는데요. 빨간 꽃을 모두 몇 송이나 준비했나 봤더니 24송이 준비했네요. 자, 그리고 노란 꽃도 준비했어요. 노란 꽃은요, 3송이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빨간 꽃과 노란 꽃이 모두 몇 송이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을 해야 할까요? 덧셈과 뺄셈 중에 어떤 계산을 하면 좋을까? 그렇죠. 덧셈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전체 꽃의 개수를 알 수 있는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24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래요. 27. 그러니까 전체 꽃은 27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빨간 꽃의 개수를 모르고 노란 꽃이 3송이, 그리고 전체 꽃이 27송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이때 빨간 꽃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때에는요, 어떤 식을 사용하면 좋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뺄셈식을 사용하면 돼요. 바로 전체 꽃의 개수인 27, 제일 큰 수죠. 27 빼기 노란 꽃의 개수인 3을 빼주면 빨간 꽃이 몇 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24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노란 꽃이 몇 송이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빨간 꽃이 24송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전체가 27송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자, 이때 노란 꽃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이번에는 27에서 24를 빼주면 노란 꽃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모두 3송이라는 것을요. 아,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가 24 더하기 3은 27이라는 덧셈식을 보고 뺄셈식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24 더하기 3은 27이라는 덧셈식을 보고 방금 뺄셈식이 2개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거였나요? 그렇죠. 27 빼기 3은 24. 두 번째, 27 빼기 24는 3이라는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네모라는 수와 세모라는 수를 더해서 동그라미라는 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이 네모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뺄셈식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요. 전체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면 네모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세모를 알고 싶으면
동그라미에서 네모를 빼면 세모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왕마트 친구들이 처음에 궁금해하던 오늘의 통조림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볼게요. 자, 어제 들어왔던 통조림이 15개, 그리고 오늘 들어왔던 통조림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네모.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7이라고 아까 써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덧셈식을 보고 뺄셈식 두 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뺄셈식은요. 27 빼기 네모는 15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뺄셈식은요. 27 빼기 15는 네모라는 식을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뺄셈식 중에서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 있는 뺄셈식은 어떤 것? 맞아요. 두 번째 있는 뺄셈식이죠? 27 빼기 15를 하면 네모는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왕마트 친구들이 오늘 들어온 통조림의 개수가 12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것 말고 뺄셈식을 보고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전선줄에 파랑새들이 앉아 있어요. 파랑새가 13마리 앉아 있었는데요. 이 중에 2마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파랑새는 몇 마리일까요? 자, 우리 날아간 파랑새와 남아있는 파랑새를 동그라미로 한번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날아간 파랑새는요, 2마리니까 동그라미 2개. 그리고 남아있는 파랑새는 동그라미 11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꿔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남아있는 파랑새의 마리수를 구할 수 있는 뺄셈식 혹시 떠오르나요? 그렇죠. 처음에 있던 13마리 빼기 몇 마리? 2마리가 날아갔으니까 빼기 2를 하면 11마리가 남아있다라고 뺄셈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2는 날아간 새, 그리고 11은 남아있는 새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뺄셈식을 보고 처음에 파랑새가 몇 마리 있었는지, 전체 몇 마리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덧셈식 구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3 빼기 2는 11이라는 뺄셈식을 보고 먼저 남아있는 파랑새 더하기 날아간 파랑새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럼 13마리라는 답을 얻을 수 있고요. 또는 순서를 바꿔서 날아간 파랑새 더하기 남아있는 파랑새를 해도 13마리라는 전체 마리수를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래에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네모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한 덧셈식을 이 뺄셈식을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래요. 첫 번째 방법은요. 네모 더하기 세모를 하면 처음에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괜찮아요. 세모 더하기 네모를 해도 동그라미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문제를 풀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교재 70쪽을 펼쳐주세요. 그럼 7번 문제가 보이죠? 자, 7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덧셈식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식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네모 안에 보니까요. 지금 뺄셈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네모 빼기 31은 47. 이것을 덧셈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네모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만큼, 전체 이만큼, 네모만큼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31만큼을 빼고 놨더니 남는 것이 47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래요. 31이랑 47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뺄셈식을 보고 덧셈식 만드는 것도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모를 같이 구해볼게요. 자, 요 식을 보고요. 31 더하기 47은 얼마다? 네모다 하는 덧셈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31 더하기 47 계산할 수 있죠? 1의 자리끼리 더하면 얼마? 자, 네모는요. 1의 자리끼리 더해서 8, 그리고 10의 자리끼리 더해서 7. 따라서 네모는 78이 되겠네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71쪽에 있는 8번 문제예요. 이번에는요. 뺄셈식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아까랑 반대가 됐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덧셈식을 보고 뺄셈식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하는 것. 자,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번에는 전체가 35라고 했어요. 35. 그런데 그 중에서요. 네모만큼이 있고 또 24만큼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니까 35가 됐더라. 자,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35에서 24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자, 네모는요.
35 빼기 24구나. 아까 우리 덧셈식을 보고 뺄셈식 구하는 공부도 했어요. 자, 그러면 35에서 24를 빼주면 1의 자리부터 볼까요? 5에서 4를 빼니까 1, 그리고 10의 자리는 30에서 20을 빼니까 10. 그래서 네모는 1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덧셈과 뺄셈의 관계까지 모든 공부를 마쳤으니까 우리 3단원 수학왕 도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신나고 즐거운 왕마투. 자, 오늘의 수학왕 도전 문제 몇 문제인지 볼까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오늘은 각각 한 문제씩만 풀면 돼요. 자, 먼저 1단계 도전 문제입니다. 두 자릿수의 덧셈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교재 72쪽에 있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번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 카드가 5장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는 어떤 수일까 봤더니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는 두 자릿수고요. 여기에 있는 카드는 한 자릿수예요.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것? 그래요. 여기에 있는 4카드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수는 어떤 것일까? 자, 두 자릿수끼리 비교할 때는 10의 자리를 비교하면 되죠? 10의 자리가 가장 큰 수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75가 되겠네요.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합은 합한다. 덧셈을 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수 75 더하기 가장 작은 수 4를 하면 되겠어요. 4는 낱개 모형이니까 1의 자리 5와 더하면 1의 자리는 9, 그리고 10의 자리는 7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79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아주 가뿐하게 1단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모두들 1단계 다 성공하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단계 문제 볼게요. 자, 2단계 문제는요. 두 자릿수의 뺄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요. 여러분 교재 73쪽에 있는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를 보면 아마 이런 과일 그림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맛있는 과일이 메론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그리고 참외도 보여요. 이런 과일들이 모두 종류별로 지금 2개씩 있죠? 자,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같은 과일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메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38과 5의 차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구한다는 건 뺄셈을 해야 되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죠? 38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8에서 5를 빼면 1의 자리는 3, 10의 자리는 더 빼줄 것이 없으니까 3. 그래서 33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메론 그림이 있는 빈칸에 33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사과 한번 볼까요? 72랑 20이 있네요.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두 수의 차를 구할 수 있죠? 72에서 20을 빼면 얼마일까요? 자, 1의 자리는 2에서 0을 빼니까 2. 그리고 10의 자리는 70에서 20을 빼니까 50. 따라서 사과의 차는 5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참외의 차를 한번 볼게요. 41이랑 67 중에 큰 수를 앞에다가 쓰면 67 빼기 41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세로셈으로 한번 써볼까요? 67 빼기 41을 합니다. 1의 자리 7에서 1을 빼면 6, 그리고 10의 자리 6에서 4를 빼면 2. 그래서 정답은 26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2단계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2단계까지 멋지게 성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단계 문제 볼게요. 자, 3단계는요, 더하고 빼는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교재 74쪽에 있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미란, 형태, 진미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다음과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하고 굉장히 긴 글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미란이와 형태가 던져서 나온 두 수를 더한 다음 진미가 던져서 나온 수를 빼면 얼마인지 구하시오 했죠? 자, 더하고 빼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길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보면 이렇게 1부터
2, 3, 4, 5, 6까지 눈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자, 미란이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주사위의 눈의 숫자가 4보다 큰 짝수가 나왔습니다 했어요. 자, 4보다 큰 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5와 6이 있을 건데요. 이 중에서 짝수는요.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 그러니까는 6이 되겠어요. 미란이의 숫자는 6일 거예요. 자, 그리고 형태를 봤더니요. 형태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눈의 숫자가 3보다 작은 홀수가 나왔대요. 3보다 작은 수는 1하고 2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짝을 지을 수 없는 수, 홀로 남는 것이 있는 수, 그러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진미 거 한번 볼까요? 진미는요. 주사위의 눈의 숫자가 3과 5 사이에 있는 수가 나왔대요. 사이에 있는 수, 3과 5 사이에 어떤 수가 있나요? 그렇죠. 4가 있죠. 자, 그러면은 6하고 1하고 4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문제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미란이와 형태가 던져서 나온 두 수를 먼저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6 더하기 1. 그리고 거기에서 진미가 던져서 나온 수를 빼라 그랬죠? 빼기 4를 하면 되겠네요. 더하고 빼는 계산. 자, 6하고 1을 먼저 더하면 7. 그리고 7에서 4를 빼면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11번 문제의 정답은 3이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길긴 했지만요.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3단계 문제까지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4단계 문제는요. 두 자릿수의 덧셈이긴 한데 조금 특별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75쪽에 있는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 15번이에요. 별표 붙어있죠?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별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했어요. 자, 보니까요. 두 자릿수의 덧셈을 하는데 이 둘의 덧셈을 한 결과가 76보다는 작아야 한대요. 별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별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차례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별에 0을 넣으면 50 더하기 23은 73. 그럼 별에 2를 넣으면요. 별에 1을 넣으면 51 더하기 23이 되니까는 74. 별에 2를 넣으면 52 더하기 23이 되니까 75. 3을 넣으면 76이 되죠? 76보다 작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3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더 커지니까 넣을 수가 없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1에서 계산한 값이 76보다 작은 것은 별에 0이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갈 때이죠. 따라서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별이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니까 모두 몇 개다? 그렇죠. 3개입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차례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단계까지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3단원 수학왕으로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야겠죠? 지금부터 인증서 드릴게요. 자, 모두 잘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한 내용까지 신나게 노래로 정리를 해볼게요.